오늘 만든 영상은 보강제에 관한 거예요. 보강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긴 말 필요 없고 바로 시작할게요. 보강제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서는 가방을 만드는 걸로 예를 들게요. 말 그대로 충실하게 보강, 가방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보조 재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강제의 역할은 어떤 보강제를 쓰냐에 따라서 만드는 가방의 느낌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든 거를 보여주면서 설명할게요. 아니다, 그 전에 가죽을 먼저 봐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봐서 알겠지만 저는 대부분 얇은 양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제가 양가죽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첫 번째, 이제 저는 나이가 있어서 무거운 가방을 못 들고 다녀요. 그런데 양가죽으로 만들면은 가방이 아주 가볍거든요. 그래서 양가죽으로 만들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아주 감촉이 완전 대박이에요. 보들보들한 게. 그래서 양가죽으로 만들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양가죽이 다 가볍고 보들보들하지는 않아요. 가죽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같은 양가죽이지만 모두 다 두께가 다르고 모두 다 그 고시감이 달라요. 고시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게 말로 설명이 참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단한 정도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이 가죽은 보면 알겠지만 힘이 단 1도 없는 아주 흐물흐물거리는 누벅 가죽이에요. 가운데 이 가죽은 두께가 아주 얇은, 두께가 0.5 정도 나오는 아주 얇아서 힘이 없는 가죽이고요. 이 빨간색 가죽은 두께가 0.7, 0.8 정도 나오는 가죽이에요. 이 가죽 모두 다 힘이 있든 없든 얇든 두껍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보강제를 잘 쓰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가죽은 보강제를 써서 부드럽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드러운 가죽은 보강제를 써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제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버킨백인데 이것도 힘이 하나도 없는 흐물딱거리는 양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뚜껑처럼 단단한 부분도 보강제를 잘 쓰면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가방 보면 이 가방의 저 뚜껑은 대단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탱탱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탱탱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보강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송치로 만든 캘리백인데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털 가죽이에요. 그래서 힘이 정말 1도 없는 가죽이에요. 그런데 그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서 있는 캘리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단단한 가방만 만들 수 있냐? 절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판도라 백이에요. 판도라 백은 이렇게 무너지는 맛이 있어야지 예뻐요. 알죠? 이렇게 무너지는 가방을 만들 때도 안에 보강제가 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너져요. 그것도 얼만큼 무너지게 할 거냐, 폭삭 무너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무너지게 만들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보강제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보강제를 쓰느냐는 이 가방을 만드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만들 것이냐, 그 의도에 따라서 보강제를 써야 돼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늘 만들 때마다 어떤 보강제를 쓸까를 고민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쓰는 보강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넣어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강제 부직포입니다.
이 까만색 부직포는 제일 얇은 50g짜리 부직포고, 하얀색 부직포는 살짝 두꺼운 100g짜리 부직포예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50g짜리 부직포도 100g짜리 부직포도 모두 다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 거예요. 단지 저는 여기서 50g짜리는 검정으로 쓰고 100g짜리는 흰색으로 쓰는 이유는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 여러분들이 두께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항상 50g짜리는 검정으로 쓰고 100g짜리는 흰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색깔은 두께마다 모두 다 두 가지 색깔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부직포를 제일 많이 써요. 저 얇은 부직포를 아주 힘이 없이 흐물딱거리는 저 누벅 가죽에다 붙여봤어요. 어느 정도 느낌을 줄까? 이 느낌이 보이나요? 그렇게 흐물딱거리던 누벅 가죽이 살짝 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살짝이지만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방을 만들고 보면 그렇게 살짝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랑 만든 다음에 완성품이 약간 그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50g짜리 부직포는 가죽에 살짝 힘을 얹어줄 때 쓰거나 안감 천 같은데 많이 붙여서 씁니다. 천 자체로는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천 안쪽에 50g짜리 얇은 부직포를 써요. 100g짜리 부직포는 이것보다 두꺼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보강제가 이 부직포예요. 뭔가 살짝 2%가 부족한데 뭘 붙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부직포를 많이 씁니다. 그냥 여기저기 애매할 때 쓰기 딱 좋아요. 두께를 조금 더 줘야 될 때도 부직포 쓰고,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 할 때도 부직포 쓰고, 여기저기 용도가 아주 많이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부직포예요. 저는 그래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보강제는 LB입니다. LB는 주로 부직포로는 단단하게 가방을 세울 수 없지만 LB로는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LB가 두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1.2? 뭐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두꺼운 건 사실 필요 없고요. 얘도 두꺼워요. 얘도 뭐 대충 뭐 0.67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쟤는 가끔씩 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지 않아도 돼요. 이 LB가 단단하고 탱탱한 느낌은 주지만 보강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쓰는 LB는 두께 0.4로 제일 얇은 거를 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더라고요. 만약에 두꺼운 게 필요하면 저거 2장 붙이면 되니까 저는 그냥 LB 저걸 씁니다. 이거 많이 쓰는데요. 저는 앞으로 LB도 많이 쓰지만 VXP라는 거를 더 많이 쓰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 VXP 이 보강제를 많이 썼는데 요새 한동안 안 썼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VXP 보강제도 권할만은 해요. 이것도 LB처럼 이런 탱탱한 느낌을 줄 때 많이 써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엄청나게 질겨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거 하나 깔아주면 이건 뭐 엄청나게 질긴 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안 찢어져요. 참 좋은 보강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한 가지 단점이 너무 비싸요. 암튼 비싸요. 그게 참 큰 단점인데 여러분이 공장에서 많이 찍어야 되는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고 뭐 내 거 정도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할 정도만 만든다면 이게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앞으로 이거를 많이 쓰려고 해요. 문제는 시장 나갈 때마다 이거 사갖고 오는 걸 까먹어서 그렇지 뭐 어쨌든 다음에 시장 나갈 때는 이거를 사갖고 올 생각이에요. VXP, LB 모두 다 약간 이렇게 탱탱한 느낌을 주면서 힘을 줄 때 많이 사용하고 좀 더 힘있게 서있게 만들려면 VXP보다는 LB가 조금 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은 라바 스펀지입니다. 저는 라바 스펀지는 2개 정도 두께를 사용하고요. 이거는 조금 두꺼운 편에 들어가는 거고 뒤에 있는 저거는 제일 얇은 걸 씁니다. 라바 스펀지는 말 그대로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을 줄 때 많이 써요. 라바 스펀지를 붙인다고 벼랑간 확 푹신푹신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살짝 그런 느낌만 주는 거예요. 저는 주로 제일 얇은 라바 스펀지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얇은 라바 스펀지 살 때는 고발포 라바 스펀지를 사요. 고발포가 뭐가 다르냐 하면
만드는 공정이 다르대요. 고발포 라바 스펀지는 뭐 기름에 튀기는 거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라바 스펀지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확연하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살짝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용할 때 조금 더 잘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뭐 고발포를 쓰던 일반 라바를 쓰던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되고, LB 제일 얇은 게 단단한 느낌의 탱탱함이라면 라바 스펀지는 약간 폭신한 느낌의 탱탱함?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렵나요? 이 느낌을 설명하는 저는 더 어려워요. 이게 말로, 이게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느낌이라. 어쨌든 제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는 이해했죠.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제일 얇은 라바 스펀지는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는 보강제입니다. 그 다음 SL 보강제입니다. 이 보강제는 주로 가방 만들 때 바닥에 많이 까는 용도로 사용해요. 바닥이 단단해야 되죠. 그럴 때 씁니다. 저는 2가지 두께를 쓰고, 저 얇은 거, 이게 얇은 건데 이거를 많이 써요. 꼭 가방 바닥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손잡이 만들 때도 많이 써요. 이게 약간 되게 질기면서 탱탱해요. 약간 두께감도 있고요. 그래서 손잡이 만들 때도 많이 쓰고 가방 바닥에도 많이 써요. 주로 그 2군데 많이 쓰는 보강제입니다. 가방 만들 때는 필수 보강제예요. 이거는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보강제예요. 그리고 평판이라는 보강제예요. 얼마 전에 제가 평판 0.8mm짜리 제일 얇은 거를 샀어요. 저도 그 두께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조만간 그거 쓸 일이 있어서 그 두께를 사봤는데, 이 평판이라는 보강제를 어떨 때 쓰냐 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래전에 만들었던 컵 홀더인데 저렇게 손잡이처럼 탱탱한 거 있죠. 단단하고 아주 탱탱한 느낌, 아주 탱탱한 느낌을 줄 때는 저렇게 플라스틱 평판을 써요. 저기 컵을 끼우는 홀더 부분, 저 부분은 탱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고 잘 구부러지고 뭐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많이. 그거는 제일 얇은 LB를 쓴 거예요. 둘 다 탱탱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만들고 나면 LB로 만든 거는 이런 느낌이고 평판으로 만든 거는 이렇게 약간 단단한 이런 느낌을 줘요. 평판 보강제는 그 느낌이 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제일 얇은 거는 약간 그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이거 쓰고 제가 어떤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평판 보강제는 바닥에도 많이 써요. 저는 바닥 보강제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 보니까 바닥에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평판 어디다 쓰는지 알겠죠? 별로 안 써요, 이거는. 아주 가끔 꼭 필요하긴 한데 자주 쓰는 보강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는 보강제죠? 보강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 바느질 할 때, 바느질 라인이 되는 곳에 많이 쓰고 시접 접을 때도 많이 써요. 이게 무게감도 없고 아주 얇은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라 여기저기 많이 쓰는 보강제가 보강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여기저기 쓸모도 많지만 심리적인 안정도 많이 줘요. 왠지 이거 붙이면 정말 아주 튼튼해질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강 테이프는 필수로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보강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보강제는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두께도 아주 다양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강제가 많다고, 많이 한다고 다양하게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안 쓰는 보강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보강제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라는 문제는 저도 지금도 계속 항상 고민하는 문제예요. 보강제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가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전체적인 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고요. 잘못 쓸 때도 많아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가죽의 상태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늘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딪혀 보세요.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런 것만 배워도 많은 소득이 되거든요. 저도 이거에는 이거, 이거에는 이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고 싶은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혼자 뭔가 만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보강제, 또 괜찮은 보강제가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와서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라고 말하고 끝을 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다 봤는데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앞으로 제가 가방 만드는 영상을 눈여겨서 계속 보세요. 계속 영상을 보다 보면 좀 더 빨리 감을 잡을 거예요. 알았죠? 그럼 진짜로 끝!